안녕하십니까. 주식강의실의 방장 핑크캣입니다. 차트 분석 입문자를 위한 차트의 완성 보조지표를 만들어보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획 강의로서 총 24편의 시리즈로 구성되어집니다. 차트 분석의 필수 요소인 보조지표를 다루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학수학 정도의 실력만 있다면 언니, 오빠,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시계가 2바퀴 돌 때까지만 강의를 보실 수 있다면 누구라도 보조지표를 다룰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보조지표를 전혀 다룰 줄 모른다. 그러면 1강부터 보시고요.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어. 그런데 뭔가 설정하고 이런 것이 잘 안 돼. 그러면 9강부터 보시고요. 다 아는데 이 지표가 잘 안 만들어져. 이러면 17강부터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수식관리자는 지표조건 설정입니다. 기본 함수와 함께 9강에서부터 시작하는 각종 설정 내용은 기초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줄 학습들로 구성되어집니다. 중간중간 중요한 팁들도 많이 나옵니다. 강의 내용이 간단하다고 건너뛰기로 보지 마시고요. 속도를 올려서 전체 내용을 쭉 확인하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 조건 설정이 필요한 이유는 변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죠. 앞전 강의에서 함수와 변수 편에서 한번 설명되었는데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서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함수는 컴퓨터가 이미 알고 있는 명령어이고요. 변수는 컴퓨터가 아직 모르고 있는 명령어입니다. 아직 모르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일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아직 모르고 있는 명령어를 바로 이 지표 조건 설정 탭, 이 탭 안에서 그 변수의 내용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느 것이 함수이고 어느 것이 변수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지금 수식관리자 안에 MACD 보조지표가 하나 올려져 있는데요. 수식을 살펴보면요. 함수는 파란색, 자주색, 초록색, 자주색, 파란색, 이것은 함수고요. 변수는 빨간색,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것들이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명령어들은 이쪽 지표 조건 설정에서 알려주어야겠죠. 지표 조건 설정 창으로 넘어가 보면요. 쇼트, 롱, 시그널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쓰였던 이 명령어들을 나열해서 우측으로 이것이 얼마의 값을 갖는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수는 수식 안에서 고정시켜서 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값을 이 값을 12에서 24로 바꾼다던가 뭐 이런 등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변수로 지정하게 되면 차트상에서 임의 값으로 변경할 수 있는 편리함, 그 편리함 때문에 사용하게 되죠. 지표 조건 설정을 해야 하는 이유와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게 지표 조건 설정의 전부입니다. 특별하게 무슨 사용 방법이 있다던가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표에 따라서 조금씩 형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조건 설정 창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들은 이러한 식으로 지표에서 사용된 변수를 앞에 넣고 그 뒤에 그 값을 지정해 줍니다. 만약 지표에서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표 조건 설정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죠. 빈 공간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지표 조건 설정 창의 내용이고요. 가격 지표에서 가격 이동 평균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격과 이평 종류, 이 가격과 이평 종류라는 변수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변수에는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표 조건 설정에 들어가 보면 가격과 이평 종류 지정해 준 건 똑같은데 뒤에 이렇게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설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평 종류에서도 지수, 가중, 기하, 조화, 삼각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이미 분류되어 있는 변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이평 종류라는 변수명의 특징이죠. 거래량 지표에 들어가서 보면요. 이 거래량을 눌러보면 이 거래량에도 역시 이평 종류라는 변수명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보면 변수명에 보면 미리 나누어져 있죠. 이평 종류라는 변수명은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도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가격지표 일목균형표 들어가 보면 변수 특별할 건 없습니다. 3가지 변수가 있고요. 변수 값이 딱 3개 지정되어 있는데요. 차트에서 가격지표 일목균형표를 올려보면은 일목균형표가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표 조건 설정 안에 상세 정보 표시와 구름대 영역 표시 이것이 보입니다.
지표 상세 정보 표시는 화면에 이와 같이 값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구름대 영역 표시의 채우기는 이 선 윗선과 아랫선 사이에 색상을 집어넣어주는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지표 조건 설정에는 추가적인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일반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함수에서도 이와 같이 페리오드 빨간 글씨 있죠? 숫자도 빨간 글씨입니다만 숫자는 정수니까 상관없죠. 빨간 글씨 페리오드 이런 식으로 변수가 들어갑니다. 일반 함수의 탭을 보면 수식과 설명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지표에서처럼 지표 조건 설정하는 난이 없어요. 대신에 일반 함수의 함수명을 보시면 괄호치고 이 안에 페리오드라는 변수를 직접 쓰고 있습니다. 요 아래 페리오드 있죠? 요 페리오드 변수를 di 플러스 가로 열고 페리오드. 일반 함수에서는 변수를 값을 지정해 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이 변수이다 라고 그 변수만 알려주면 되죠. 그래서 그 변수를 이와 같이 가로 안에 적어주게 됩니다. 이 적어준 가로 안의 변수는 기술적 지표를 작성할 때 기술적 지표로 들어가서요. 새로 만들기 하시고 di 플러스 해놓으시고 수식에 가서 di 플러스 페리오드였죠. 페리오드 이렇게 여기 똑같이 써주시고 지표 조건 설정에서 여기서 변수와 기간값을 정해주면 수식 검증에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일반 함수에서 들어가는 변수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사용법만 잠시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23강에서 일반 함수 만들기 진행됩니다. 오늘 강의는 지표 조건 설정을 주제로 이야기해 봤는데요. 함수와 변수, 이 변수를 어떻게 지표 조건 안에 집어넣는지, 왜 집어넣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가격 이동평균이나 일목균형표처럼 지표 조건 설정에 옵션 특징이 있는 것도 알아봤고요. 일반 함수에서도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수식관리자를 입문할 때 지표 조건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표 조건 설정이 왜 필요한지 한 코너로 따로 잘라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매우 쉬웠죠? 너무 쉬워서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면 그게 더 좋은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꼭 보셔야 할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식관리자를 이용해서 지표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신다면 꼼꼼하게 영상 챙겨보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잊지 마세요.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